2023년식 포드 F150 랩터를 리뷰합니다. 엔진은 450마력에 제로백 5초, 이 거대한 몸집임에도 제로백 5초 그리고 10단 미션 장착하고 2륜 4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앞에는 더블 위시본, 어퍼암 로우암 두개 앞 위아래로 달렸고, 아래는 멀티링크 5링크 서스펜션 방식이고, 롱리어 트레일러 암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프 랭글러처럼 휠트가 나는 방식으로 접지력이 극대화하는 오프로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쇼바는 라이브 밸브 인터널 바이패스 박스 오프로드 쇼바를 갖고 있고, 여기 보시면 빨강색으로 되어 있고 전선까지 보이죠. 이게 전자식 컨트롤이 되는 것이고, 여기 보이는 요 검정색 대가 트레일링암, 지프 랭글러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죠. 다음에 타이어는 35인치 비드락 힐인데 재원이 37 곱하기 12.5R 17인치입니다. 오프로드에서는 요 비드락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죠. 스텝은 파우더 코팅 되어 있고, 전면부터 보시자면 앞 범퍼는 리지드 LED 램프, 포그 램프, 그 다음에 3개 LED 라이트, 그 다음에 본넷은 열이 방출 잘 될 수 있도록 히트 익스트랙션이 잘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 휀다는 앞 휀다와 뒤 휀다가 폭이 약간 큽니다. 일반 실버라도나 일반 램을 보면 뒤 휀다와 뒷문이, 앞문이 일자인데 반해서 F150 랩터는 휀다가 문보다 한 10cm 가량 옆에서 보면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봐도 그렇죠. 그래서 크기가 길이가 5.9m, F150 랩터는 길이가 5.9m, 그 다음에 폭이 2.2m, 그 다음에 높이가 2.0입니다. 오프로드에 특화된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진입각은 31도로 세팅되어서 약 30km로 이렇게 비탈길을 내려갈 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길에서 30도 진입각을 갖추고 있으면서 또 바위에 부딪히면 안 되니까 이런데 하부를 라지에타며 엔진 부분 보호할 수 있도록 메탈 스키드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가 등치가 워낙 있기 때문에 연비를 보자면, 연비는 미국 EPA 기준 16 컴바인 마일 퍼 갤런, 그 다음에 도시에서는 15, 고속도로는 18. 이게 계산 방식이 15 곱하기 1.6이 킬로이고 마일을 3.98로 또 나누고 하면 복잡한 방식인데, 하여튼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기준으로 봤을 때 35인치 휠 타이어를 장착한 랩터를 타시는 분들은 보통 시내는 5에서 7, 고속도로는 8에서 10 정도 나오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37인치 타이어이다 보니까 좀 더 타이어 쪽에 로드가 많이 걸리기에
실연비는 35인치 F150 랩터에 비해서 1, 2kg는 더 줄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다음에 트렁크를 열고 닫는 것이 리모컨으로도 됩니다. 이거를 하나 둘 하면 얘가 열리고, 또 하나 둘 하면 얘가 또 닫히기도 하죠. 근데 완전히 닫기 전에 제가 뒤에서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서, 여기 뒤에 보시면 프로 파워 온 모드 기능이라고, 여기서 전기를 뽑아 쓰는 기능입니다. 2kW까지 뽑아 쓸 수 있고, 이 버튼을 누르면 엔진의 부하가 더 많이 걸리는 소리가 들리죠. 제너레이터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2kW의 전기를, 여기에 미국은 110V 돼지코용 아답터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프리볼트 전기용품을 사용하시는 요 변환하는 그 소켓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20V를 굳이 또한 쓰시는 분들은 또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시던가, 돼지코 프리볼트인 경우에는 아답터 110V 전환용 아답터만 구매하시면 저기서 전기를 뽑아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편의사양으로 발판도 1단 2단 해서 올라갈 수 있게 테일게이트 스텝이 달려있고, 이 트렁크를 열 때는 여기 이 백플립 커버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단지 눈 비바람으로부터 화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연비까지도 절약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데 이게 없다면, 근데 그냥 바람이 타고 넘어가기 때문에 연비도 훨씬 좋아지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열 때는 요 철사만 잡아당기면 이렇게 한 칸씩 제껴집니다.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에서 그때까지 열 수가 있죠. 그냥 한번 터치만 해주면 닫히는 것도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 다음에 듀얼 이그조스트 머플러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배기음이 나오는데 소리가 아주 머슬 픽업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 보자면 저 유리창 쪽에 75라고 쓰여 있는 저 밑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저 카메라가 안전장치를 위해서 긴급 제동도 해주고,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앞차와 간격 조정해주는 카메라가 장착된 곳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보면 프론트 카메라는 주차 시에 혹은 오프로드 시에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면서 천천히 이동할 때 아주 편리합니다. 이렇게 키패드로 비밀번호로 아파트 문을 들어가듯이 차 키가 없더라도 이 번호를 눌러서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문에는 사이드 블라인드 얼라시라고, 여기 보시면 그냥 이렇게 조그만 그림이, 실제로 사각지대에 차가 있으면 노랗게 불이 들어와서 차선 변경할 시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트가 이 차량 경우는 지금 레가로 시트가 적용된 시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죽 시트, 이 원톤인데 이것은 레가로 시트 옵션이 들어가서 되게 부드럽고, 또한 오프로드에서 내 몸이 잘 미끄러지지 않고 통풍과 열선도 잘 전달돼서 아주 고급스러운
시트입니다. 메가로 회사가 F1 경주차와 여객기 항공기 시트 제작 회사로서도 많이 유명한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뱅앤올슨 오디오 되어 있고, 실내도 아주 이렇게 럭셔리하게 스티치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위글 디자인. 밖에서 원격 시동을 걸었다고 해도 혹시나 집안에서 차 도둑 맞을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차에 키 없이 탄 사람은 이 메시지를 봅니다. To drive, press start button. 스타트 버튼을 안 누르면 출발 자체가 안 됩니다. 기어가 안 들어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밟음과 동시에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주면 그때서야 이제 계기판 불도 들어오고 기어도 들어가집니다. 그전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 경우는 휴대전화를 안드로이드 오토 세팅을 다 해놨는데 세팅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 상단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 쪽에 놓으면 바로 이렇게 무선 충전이 되면서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되어서 제 휴대전화의 요 휴대전화는 끄더라도 안드로이드 오토에 T맵이라든가 카카오 뮤직 이런 것이 연결되어서 쭉 나오게 됩니다. 실내를 보자면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어봉을 싹 내릴 수가 있고, 이 평상시는 암레스트로 팔을 대고 운전을 하다가 워크스페이스를 이렇게 나오게 하여서 여기서 간단하게 옆 사람과 티타임을 갖기도 하고, 노트북 얹어놓고 작업하기도 하고, 누구 만나서 영업 계약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참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핸들을 보시면 핸들 쪽에 요 R을 눌러보면 R은 마이 모드 세팅입니다. 내가 보시면 핸들 모양, 스티어링 휠, 쇼바, 이그조스트 여기 있는 기능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미리 프리셋을 해 놓는 겁니다. 세팅을 해 놓고 바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일반 크루즈 컨트롤, 100km로 가겠다, 80km로 가겠다, 쭉 고키로 수대로 가는 거고, 요것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앞차와 간격을 뭐 10m, 20m, 30m 길게 짧게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요거를 눌러 놓으면 이렇게 4칸이 나오죠. 40m, 30m 요걸 하나씩 누르면 20m, 10m 줄어들고 늘어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인 센터링, 이거 차선 한 번 누르면 레인 키핑 오프가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레인 키핑 온이 되면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차선을 벗어날 때 차선 안에 F150 랩터 픽업 트럭을 자꾸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스티어링 휠 강도 조절, 노멀, 그 다음에 뭐 컴포트, 스포츠, 바하 모드 뭐 이렇게 강도 세게 할 거냐 부드럽게 할 거냐, 이 핸들의 스티어링 휠의 강도 조절도 할 수 있고, 댐퍼, 쇼바의 강도 조절도 이렇게 노멀로 할 거냐 스포츠로 할 거냐 뭐 오프로드 점프할 거냐 요걸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그조스트, 배기음도 처음에 한번 들어보자면 창문을 열고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는 콰이어트 모드. 여기에 콰이어트. 3000rpm인데도 그냥 승용차 소리가 납니다. 일반 에코부스트 소리죠. 그 다음에 요게 노멀 모드, 평상시 모드. 3000rpm 요런 소리.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바하 모드. 오프로드에서 경주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는 노멀 모드로 이렇게 다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2륜, 4륜 전환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2륜, 4륜. 요게 평상시는 2륜으로 다니시면 되고, 미국 법규상 픽업 트럭의 최고 속도 한계는 180km로 락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4륜 하이와 4륜 오토는 2륜, 4륜 전환되는 장치는 엔진에서 미션으로 연결되고, 미션에서 프로펠러 샤프트를 통해 후륜이 연결되지만, 또 그거는 평상시 다닐 때고, 2륜으로 다닐 때는 중간에 미션에서 트랜스퍼 케이스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합니다. 항시 4륜인 차량에 비해서. 그렇기에 최고 속도는 80km 미만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눈 오고 나서는 고속도로에서 2륜으로 다니셔도 차량 무게도 있고 해서 크게 미끄러지지 않는데, 차가 만약에 눈이 와서 빙판길이 되었다 할 때는 고속도로에서도 50%로 속도를 줄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4H나 4A로 바꾸시면 됩니다. 요 둘의 차이는, 4A는 전륜과 후륜 혹은 왼쪽 오른쪽 바퀴를 인공지능으로 5대5, 6대4, 3대7 이렇게 바꿔주지만, 4H는 항상 5대5입니다. 4L은 시속 20km 미만으로 천천히 진흙탕길에 빠지거나 락클로링을 하거나 최대 토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요거 드라이브 모드는 요거를 바꿔보면, 한 칸씩 우측으로 하면 처음엔 노멀, 그 다음에 오프로드 모드. 그러면 4륜 시프트가 저절로 됩니다. 여기 4H가 저절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요 터레인 모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저절로 4륜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바꾸자면 오프로드 모드. 하나씩 옮겨 보겠습니다. 어떤 모드가 있는지. 바하 모드, 사막에서 경주할 때 쓰는 거죠. 또 락크롤 모드, 바이크로 올라갈 때 4륜 로우로 바뀌면서, 여기는 4L, 4L, Shift N, 변속기를 4륜 로우로 들어갈 때는 변속기를 중립에 놓고 하라고 하는군요. 여기 로우에 놓고 저절로 4륜이 로우가 들어가면서 락크롤 모드가 들어가졌습니다. 요 끝에까지 왔고, 이제 맨 왼쪽으로 또 가보다 보면 노란색 불이 스포츠 모드. 스포츠 주행, 고속도로나 트랙에서 탄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일단 평상시 2륜인 거죠. 우리는 편안하게 타야 하니까 노멀 모드를 하는데, 또 다른 게 토우 하울 모드, 천천히 출발하고 천천히 서고 견인할 때는 그렇게 되는 기능이 있고, 또 슬리퍼리 미끄러운 길에서, 눈이나 빗길에서 운행하는 모드도 있습니다. 평상시는 노멀 모드로 다니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창문 위에 천장은 이렇게 파노라마 루프가 되어 있고, 이 파노라마 루프에 이 앞쪽 창만 공기가 통하도록 유리를 완전히 열거나 아니면 앞뒤 창문을 다 가리도록 여기 버튼을 이용해서 한 번만 눌러주면 얘가 쭉 와서 한 번은 반까지 닫히고, 또 한 번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끝까지 닫히면서 대낮에 뜨거운 햇볕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좌석을 이렇게 보았고 뒷좌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좌석도 역시 미국차답게 공간이 아주 레그룸이 넓고, 뒷좌석도 레가로 시트이기 때문에 투톤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천 재질과 가죽 재질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램 리미티드 경우는 뒷좌석에 열선 통풍이 다 들어가지만 포드 F150 랩터의 경우는 통풍 시트는 앞좌석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좌석과 뒷좌석은 열선만, 앞좌석은 통풍과 열선 둘 다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이렇게 앉았을 때 레그룸이 하나, 둘, 셋, 한 3개 정도 이렇게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뒷사람이 조금 눕기 위해서 앞을 뺀다 하면 넉넉한 공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기대서 주무실 수도 있고 운행도 가능합니다. 이 창문은 미국 픽업 트럭들이 있는데 슬라이딩 리어 윈도우입니다. 요거가 버튼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요거를 열면 얘가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그래서 추운 한겨울에 옆 창문을 열어도 졸음운전을 막을 수 있는데 공기 저항이 많아지니까 여기 썬루프를 약간 틸팅 해놓고 또한 리어 윈도우를 약간 슬라이딩 해놓으면 공기 저항 없이도 찬바람이 이렇게 순환이 되어서 참 편리하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는 뒤에 스너그탑에다가 큰 개를 키우고 넣고 강아지와 소통하면서 뭐 먹이도 주고 만지기도 하면서 갈 때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차키를 놓고 내렸다고 빵빵 알려줍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식 포드 F150 랩터를 한번 대략 훑어보았습니다. 35인치 랩터와 나란히 세워놓으면 확실히 37인치 F150 랩터 픽업 트럭의 사이즈가 훨씬 크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35인치도 따로 보면 엄청 큰 픽업 트럭이죠. 하지만 37인치가 재원상 35인치와 2인치 차이, 대략 5cm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라운드 클리어런스 지상고가 더 높아서 오프로딩 능력이 좀 더 뛰어나고 가격도 그만큼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이 있는 37인치 포드 F150 랩터 여기까지 리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RB 모터스에서 2023년식 F150 랩터 들어온 픽업 트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